노년, 노후를 이야기하면 예외 없이 잘 늙고 싶다고들 합니다. 과연 잘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늙어야 아름다운 노년이 되는 것일까요? 흔히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나이가 드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순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늙느냐는 온전히 나에게 달린 문제이지요. 존경을 받는 멋진 노년으로 살 수도 있지만 초라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늙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웰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나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살아온 연수를 한 살씩 더해가는 숫자적 나이, 체력이나 건강도를 측정하는 건강 나이, 그리고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영적 나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다음 네 가지를 들어보시고 과연 자신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첫째, 조로형. 어차피 늙어갈 인생 뭐 별거 있나? 지나치게 서둘러 노인 인양하는 유형이다. 누구나 먹는 나이를 애써 외면하며 밀어낼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앞당겨 맞이할 것도 아닌데 마치 인생의 신비를 다 알아차린 듯 군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못지않게 노년도 인생의 한 시기이므로 느끼고 배우며 내면에 채워야 할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지레 늙어버린다. 사실은 노년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고 자신의 노화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둘째, 열혈 청년형. 나의 사전에 노년이란 없다. 아직 늙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강조한다. 건강관리와 체력관리도 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이래서도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런 분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아무것도 정리돼 있지 않아. 가족들은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나이듦과 늙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셋째, 산타클로스형. 죽을 때 가져갈 것이 아니라며 자신이 가진 돈, 시간, 정성, 기술, 재능, 마음, 사랑 등을 골고루 나눠주는 분들이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니 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며 거저받은 것이 많은 인생이었다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가지고 있는 선물이 많지 않아도 걱정이 없는 까닭은 이분들의 선물 주머니는 화수분 같아서 나눠주면 줄수록 계속 선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남김없이 주고 가는 그분들의 인생 자체가 가장 커다랗고 귀한 선물이다. 넷째, 내 마음대로형. 무조건 나를 따르라. 다 큰 자식들의 의견이나 변화한 사회 환경 같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이로 돈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 독선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니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다.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며 섭섭해하기 일쑤인데 그 이유를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남는 것은 외로움과 소외감뿐이다. 다섯째, 잘 익은 열매형. 잘 익은 노년, 성숙한 노년. 자신의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제대로 수용한 분들이다. 그 잘 익은 열매를 적극적으로 남에게 나눠주는 분도 있지만 안으로 파고들어 자기 내면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쓰기도 한다. 반드시 남을 위한 헌신과 봉사만이 성숙함의 증거는 아니다. 어떻게 늙음을 받아들이고 늙음과 더불어 사이좋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성찰로 채워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뒤따라오는 세대들의 귀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자리며 역할을 적절하게 잘 물려주며 비록 힘없고 돈 없을지라도 노년의 향기를 진하게 전해주신다. 들어보셨나요? 과연 당신은 어느 유형에 가까우신가요?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지요. 오늘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 5가지와 근사하게 늙는 방법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성적이 그만큼 안 좋은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같이 항상 자주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과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자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부렸던 행동들에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드름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노후 생활이 되는 지름길 아닐까요? 인간의 노화는 그 어떤 의학으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갈 때까지 그 노화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생에 복된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늙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 노년의 도라고 합니다. 물론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요. 근본적으로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깊은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근사하게 늙는 방법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생활 습관을 가꾼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건강을 올바르게 다잡아주면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해야 지혜의 문이 열리고 세상 사는 이치를 통달하며 건강을 유지해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 셋째, 사랑을 한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만큼 아름답게 늙어가게 하는 일은 없다. 사랑을 하면 얼굴색이 변하고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 그런데 노년의 사랑은 내 한 몸, 내 한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크고 넓은 사랑 그리고 일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넷째, 마음가짐을 편하게 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경계와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긍정적, 적극적, 정열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 다섯째, 노화에 맞서지 말고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의학 발달로 주름살 하나에도 피부 미용 시술과 성형을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자연스럽게 늙어가야 한다. 나이에 맞지 않는 어색함을 주는 얼굴은 오히려 우아함을 상실한다. 여섯째, 욕심을 버린다.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 아무리 의욕 있고 하고 싶어도 나이 들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나이 들어 욕심 부리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추하게 보여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 일곱째, 말수를 줄인다. 나이 들어 말을 많이 하면 다들 싫어한다. 특히 잔소리는 금물이다. 여덟째,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한다.
불러만 줘도 기쁜 나이다. 대외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들 수 있다. 교당이나 교회, 동창회나 카페 모임, 옛 직장 동료 모임 등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아홉째, 공덕을 쌓는다. 지금 쌓은 공덕이 내 생의 미천이다. 내 생을 이 생보다 멋지게 살려면 생전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 공덕은 재물과 정신, 육신 세 가지 방면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 없다고 했다. 10번째, 죽음을 준비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걸 거부하고 더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을 노추라고 한다. 고운 봄꽃보다 잘 물든 단풍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니다.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젊음, 건강, 재능, 시간을 더해서 돈을 소비하고 또 낭비하며 산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지식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생각과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도전이다. 첫 번째 핵심은 친구다. 우선 오랜 친구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 모두 다 중요하다. 함께 일생 동안 인생의 대소사를 같이 했던 친구든 일로 알게 되어 또는 취미, 동호인으로 만나서 우정을 키워온 친구이던 인생의 긴 여정에서 친구는 제일 중요하다고 나이 들수록 느낀다. 물론 자신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말이다. 우정은 무엇보다 생산적이어야 한다. 우리들 인생 전반 고생하고 늙어 다시 만나고 모였으니 제대로 한번 놀다 가자. 먼저 건강을 위해 산에 가자. 산자락길 좋다. 꽃 구경 가자. 여행 가자. 회비 모아 유럽 가자. 비 오는 날 광장시장 순인의 빈대떡에서 막걸리 한 잔 어때? 최고지? 손주와 자식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즐겁다, 재미있다. 만일 우리들 여생이 10여 년만 남았다면 힘 닿는 한 제대로 즐기며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으며 찐으로 놀 다 가야지. 올해 100세를 넘기신 김영석 교수님은 내가 60대에 90을 넘어 30년 이상 더 살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말하셨다고 한다. 친구는 정말 중요하다. 가족, 가정, 사랑, 일보다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친구들과 뭐하며 어떻게 잘 놀까? 를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핵심은 가족이다. 가족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지를 따질 수 없는 관계이다. 가족 관계도 무엇보다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무조건이다. 형제자매도 그러하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하는 관계이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위해 불 속으로, 물 속으로, 자동차에 뛰어든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를 더더욱 성숙하게, 생산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노년, 노후를 이야기하면 예외 없이 잘 늙고 싶다고들 합니다. 과연 잘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늙어야 아름다운 노년이 되는 것일까요? 흔히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나이가 드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순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늙느냐는 온전히 나에게 달린 문제이지요. 존경을 받는 멋진 노년으로 살 수도 있지만 초라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늙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웰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나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살아온 연수를 한 살씩 더해가는 숫자적 나이, 체력이나 건강도를 측정하는 건강 나이, 그리고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영적 나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다음 네 가지를 들어보시고 과연 자신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첫째, 조로형. 어차피 늙어갈 인생 뭐 별거 있나? 지나치게 서둘러 노인인양 하는 유형이다. 누구나 먹는 나이를 애써 외면하며 밀어낼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앞당겨 맞이할 것도 아닌데 마치 인생의 신비를 다 알아차린 듯 군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못지않게 노년도 인생의 한 시기이므로 느끼고 배우며 내면에 채워야 할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지레 늙어버린다. 사실은 노년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고 자신의 노화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둘째, 열혈 청년형. 나의 사전에 노년이란 없다. 아직 늙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강조한다. 건강관리와 체력관리도 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이래서도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런 분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아무것도 정리돼 있지 않아. 가족들은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나이듦과 늙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셋째, 산타클로스형. 죽을 때 가져갈 것이 아니라며 자신이 가진 돈, 시간, 정성, 기술, 재능, 마음, 사랑 등을 골고루 나눠주는 분들이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니 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며 거저받은 것이 많은 인생이었다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가지고 있는 선물이 많지 않아도 걱정이 없는 까닭은 이분들의 선물 주머니는 화수분 같아서 나눠주면 줄수록 계속 선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남김없이 주고 가는 그분들의 인생 자체가 가장 커다랗고 귀한 선물이다. 넷째, 내 마음대로형. 무조건 나를 따르라. 다 큰 자식들의 의견이나 변화한 사회 환경 같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이로 돈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 독선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니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다.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며 섭섭해하기 일쑤인데 그 이유를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남는 것은 외로움과 소외감뿐이다. 다섯째, 잘 익은 열매형. 잘 익은 노년, 성숙한 노년. 자신의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제대로 수용한 분들이다. 그 잘 익은 열매를 적극적으로 남에게 나눠주는 분도 있지만 안으로 파고들어 자기 내면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쓰기도 한다. 반드시 남을 위한 헌신과 봉사만이 성숙함의 증거는 아니다. 어떻게 늙음을 받아들이고 늙음과 더불어 사이좋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성찰로 채워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뒤따라오는 세대들의 귀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자리며 역할을 적절하게 잘 물려주며 비록 힘없고 돈 없을지라도 노년의 향기를 진하게 전해주신다. 들어보셨나요? 과연 당신은 어느 유형에 가까우신가요?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지요. 오늘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 5가지와 근사하게 늙는 방법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성적이 그만큼 안 좋은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같이 항상 자주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과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자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부렸던 행동들에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드름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노후 생활이 되는 지름길 아닐까요? 인간의 노화는 그 어떤 의학으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갈 때까지 그 노화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생에 복된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늙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 노년의 도라고 합니다. 물론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요. 근본적으로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깊은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근사하게 늙는 방법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생활 습관을 가꾼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건강을 올바르게 다잡아주면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해야 지혜의 문이 열리고 세상 사는 이치를 통달하며 건강을 유지해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 셋째, 사랑을 한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만큼 아름답게 늙어가게 하는 일은 없다. 사랑을 하면 얼굴색이 변하고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 그런데 노년의 사랑은 내 한 몸, 내 한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크고 넓은 사랑 그리고 일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넷째, 마음가짐을 편하게 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경계와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긍정적, 적극적, 정열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 다섯째, 노화에 맞서지 말고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의학 발달로 주름살 하나에도 피부 미용 시술과 성형을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자연스럽게 늙어가야 한다. 나이에 맞지 않는 어색함을 주는 얼굴은 오히려 우아함을 상실한다. 여섯째, 욕심을 버린다.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 아무리 의욕 있고 하고 싶어도 나이 들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나이 들어 욕심 부리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추하게 보여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 일곱째, 말수를 줄인다. 나이 들어 말을 많이 하면 다들 싫어한다. 특히 잔소리는 금물이다. 여덟째,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한다. 불러만 줘도 기쁜 나이다. 대외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들 수 있다. 교당이나 교회, 동창회나 카페 모임, 옛 직장 동료 모임 등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아홉째, 공덕을 쌓는다. 지금 쌓은 공덕이 내 생의 미천이다. 내 생을 이 생보다 멋지게 살려면 생전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 공덕은 재물과 정신, 육신 3가지 방면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 없다고 했다. 10번째, 죽음을 준비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걸 거부하고 더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을 노추라고 한다. 고운 봄꽃보다 잘 물든 단풍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니다.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젊음, 건강, 재능, 시간을 더해서
돈을 소비하고 또 낭비하며 산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지식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생각과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도전이다. 첫 번째 핵심은 친구다. 우선 오랜 친구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 모두 다 중요하다. 함께 일생 동안 인생의 대소사를 같이 했던 친구든 일로 알게 되어 또는 취미, 동호인으로 만나서 우정을 키워온 친구이던 인생의 긴 여정에서 친구는 제일 중요하다고 나이 들수록 느낀다. 물론 자신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말이다. 우정은 무엇보다 생산적이어야 한다. 우리들 인생 전반 고생하고 늙어 다시 만나고 모였으니 제대로 한번 놀다 가자. 먼저 건강을 위해 산에 가자. 산자락길 좋다. 꽃구경 가자. 여행 가자. 회비 모아 유럽 가자. 비 오는 날 광장시장 순인의 빈대떡에서 막걸리 한 잔 어때? 최고지? 손주와 자식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즐겁다, 재미있다. 만일 우리들 여생이 10여 년만 남았다면 힘 닿는 한 제대로 즐기며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으며 찐으로 놀 다 가야지. 올해 100세를 넘기신 김영석 교수님은 내가 60대에 90을 넘어 30년 이상 더 살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말하셨다고 한다. 친구는 정말 중요하다. 가족, 가정, 사랑, 일보다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친구들과 뭐하며 어떻게 잘 놀까?를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핵심은 가족이다. 가족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지를 따질 수 없는 관계이다. 가족 관계도 무엇보다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무조건이다. 형제자매도 그러하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하는 관계이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위해 불 속으로, 물 속으로, 자동차에 뛰어든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를 더더욱 성숙하게, 생산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